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바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올해 2022 Summer 켈다스 IB Chemistry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 Kelda T? 네, 저에 대한 프로파일이고요. 저는 케미스트리 에듀케이션 메이저 있고 현재 메이커스 아카데미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 또 마스터 프랩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 많은 케미스트리 강의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 또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샘플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일했었던 다른 학원들의 리스트이고요. 케미스트리를 참 오래 가르쳤어요. 케미스트리 에듀케이션 메이저 하기도 했지만 티칭 한 것만, 케미스트리만 티칭 한 것만 한 17년 정도 됐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오랫동안 케미스트리만 가르치면서 뭐 knowledge적인 부분도 저도 제 스스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뭐를 잘 이해 못하는지, 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그리고 왜 아는데 이거를 알아도 잘 못 쓰는지, 그리고 왜 케미스트리를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익스피리언스 하면서 참 케미스트리를 잘 가르치는 게 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많이 경험적으로 제 것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fficial exam들에 대한 뭐 경향 파악 이런 거는 뭐 예전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년 저도 또 새로운 경향들을 체크를 하고 또 그 시험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내용에 포커스해서 요번에 하이라이트는 이걸로 이런 걸 시험을 냈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이제 항상 체크를 하면서 그런 오피셜 엑삼에 준하는 레벨의 그런 문제들을 제가 아이들에게 뭐 때로는 만들어서 퀴즈를 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까지 공부를 가르쳐 왔습니다. 네, passionate care 아이들 한 명 한 명 최대한 passionate하게 한 명 한 명 정말 케어 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줄 때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쌤이 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도 좀이라도 더 해야겠어요 라고 우리 아주 기특하게 얘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detailed explanation and focusing conceptual understanding. 저는 이 뭐 AP든 IB든 이 chemistry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understanding, application 요거를 정말 포커스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memorization이라는 게 zero일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요. 그렇지만 memorization이 먼저가 되면 정말로 chemistry는 끝까지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해서 그 설명을 저 스스로도 정말 디테일하게 좀 친절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이 더 학생들이 케미스트리를 잘 소화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IB 케미스트리의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쓰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피어슨, 그리고 옥스퍼드, 그리고 캠브리지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personally는 캠브리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상당히 이과적이고요. 정말 그냥 이과 사람이 쓴 것처럼 클리어하게, straightforward하게 표현들도 디자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딥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IB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 그래서 IB 커리큘럼 그 IB 슬라버스에 딱 맞춰서 쓰려고 최대한 그거에 빠지는 내용이 없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한 거는 이제 피어슨과 옥스퍼드가 좀 더 노력을 한 부분이고 캠브리지는 정말 컨셉트에 포커스를 해서 이거 알면 이 챕터는 된 거야.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은 캠브리지로
많이 수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IB 실러버스에 맞추는 걸 좀 더 포커스하기 위해서 좀 스위치하기 위해서 올해는 피어슨에 좀 더 포커스할 것 같고 물론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들이라던가 다른 익삼포들은 다른 텍스트북을 제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어슨 그 외에 제가 준비한 뭐 서머리 자료와 그런 워크북 같은 다른 보조 교재가 나갈 거고요. 기본 텍스트북으로는 피어슨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저희 이제 Y1, Y2, SL, HL. SL은 4 weeks, HL은 6 weeks를 잡았습니다. 네, SL의 경우에 Stoichiometry, Relationship, Atomic Structure, P-Radicity, Chemical Bonding and Structure, Energetics and Thermochemistry 우리 토픽 1 through 5까지 진도로 나갈 거고요. 토픽 1이 되게 좀 양이 많고 토픽 4도 양이 많습니다. 토픽 5는 아주 많은 거는 아닌데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도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2, 3를 합친 정도가 4에 있다. 양쪽으로 봤을 때. 1이 사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RGCSE를 잘 배운 친구들의 경우에 잘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면 토픽 1이 생각보다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좀 많은데 단지 계산만이 아니라 뭐 가스도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을 사실 다 묶어서 케미스트리를 배울 때 전체 내용의 계산들을 일단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하고 나면 너가 어떤 토픽에 가도 일단 기본적인 계산의 베이스는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의 어프로치인데요. 조금 난데없는 감이 있고 많은 뭐 학교생들도 그러시고 많은 학원생들도 뭐 토픽 2, 3, 4 배우고 나서 1으로 간다. 뭐 2만 배우고 나서 1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항상 고민인데 2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반드시 멘션이 돼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토픽 1을 먼저 했을 때 장점이라는 그 IB를 만든 그 출제자들의 IB를 구성한 사람들의 퍼스펙티브가 있거든요. 저거를 그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야스를 막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스메리컬하게 이걸 막 모든 걸 이해해서가 아니라 컨버전을 해서 이 내용을 너가 100% 몰라도 좋아. 그치만 계산이라는 과정으로 정말 우리가 계산화학이라고 합니다. 그걸로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계산화학으로 전체를 보는 어떤 기본적인 계산 능력 그러니까 수학적인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된 상태로 모든 챕터의 이해를 여기서부터 빌드업하자. 약간 이런 퍼스펙티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학생들이 따라올 수만 있으면 사실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항상 고민인데 저도 역시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아주 기초들 또는 RGCSE를 제대로 안 배우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토픽 1을 설명하기 위한 정말 기초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좀 커버가 안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멘션은 분명히 하겠지만 저는 되도록 이 순서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유지할 생각이고 자, 그렇게 해서 SL과 HL 친구들이 4주의 수업을 같이 들어요. 그리고 SL 친구들은 거기서 끝나고요. HL 친구들은 2주의 수업을 더 추가해서 6 weeks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방금 여기서 나왔었던 2, 3, 4, 5에는 HL만 나온 토픽이 있습니다. 토픽 1은 SL, HL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IB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저건 그냥 코어다. 기본이야. 막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는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 푸는 게 가능해.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Anyways. 네, 그래서 2, 3, 4, 5의 요 HL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2주간 커버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2의 경우에는 토픽 6부터 시작을 하는데 6부터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7부터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마 8부터 가는 경우는 많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6 or 7 정도로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5가 약간 들어갈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뭐 review하는 워크시트 정도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뒷부분이 좀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포커스를 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Y2의 경우에도 SL과 HL이 공통적으로 이 내용을 같이 들어요. 그쵸? 이 내용을 같이 듣고, 이 11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좀
거의 정말 완전 2월 끝나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커버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좀 딥한 내용이 많아서 여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essay 4weeks를 HL 친구들은 같이 듣고 그거에다가 덧붙여서 제가 여기서 지금 타이포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HL을 쓰고 싶었는데 HL. 네. 그래서 HL 2weeks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에요. 여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키네릭스도 물론 에세이가 같이 들은 것보다는 조금은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특히 equilibrium, ascent basis, redox process 여긴 좀 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특히 ascent basis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편인데 많이 어렵다, 뭐 죽음의 토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제가 아이들을 톨처링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서 문제만 풀면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저거를 정말 이해하고 디테일하게 따라가면서 하면은 정말 상당히 흥미롭고 이래서 이퀄러블 배우는 거구나. 이래서 아스페이스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리덕스는 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그런 커넥션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은 얼가닉을 우리가 코어 내용까지는 같이 하고요. 사실은 이제 토아니에 또 그 오르가닉의 HR 파트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앞에 부분이 충분히 어렵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기까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조금 모자르게 된다면 문제풀이를 좀 여기 충분히 많이 해줘야 되는 토픽이라서 90는 조금 커버리지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이 바로 가서 GPA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스케줄은요.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8월 한 둘째 주까지 HL은 과정이 그렇게 되고 SL 친구들은 7월 안에 수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씩 12번, 4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24시간 수업하는 게 SL, 그다음에 6주 동안 18번, 36시간 수업하는 게 HL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모든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 조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또 한국에 없는 친구들도 함께 수업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수업의 필기, VOD 레코딩 이런 것들은 모두 쉐어 되어서 학생들이 GPA를 준비하는 내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IB 수업 그 스크린샷은 아닌데 제가 수업한 이건 AP 자료 화면이긴 한데요. 제가 수업을 하는 이제 스타일을 보시면 자, 요런 화면이 우리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 전체 컨텐츠 내용과 제 얼굴과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오프라인 친구들한테도. 또 마찬가지로 줌에도 요런 모양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크린 그대로 리코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충분히 리뷰할 수 있게 제공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중간중간 찾아볼 수도 있지만 또 여름 방학에도 공부하다가 숙제하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나 그때 잘 이해 안 됐었는데 아니면 잠깐 졸았었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30분 늦게 들어왔다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 친구들의 눈앞에 바로바로 보이지만 온라인 친구들은 잘 안 보이죠. 제가 좀 옆에 커다란 모니터를 갖다 놓고 제가 아이들을 모니터링하는 여기 사실은 학생들 얼굴인데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엄청 크게 저한테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지금 잘 이해하고 있나? 잘 따라하고 있나? 안 좋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야? 예를 들면 민지야 이거 이해했어? 이거 뭔 거 같아? 이거 삐아씨야? 왜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수업 시간 내내 물어볼 수는 없지만 진도상 그래도 돌아가면서 from time to time 물어보면 아이들이 긴장을 놓칠 수도 없고 또 저도 이 친구가 꼭 100점짜리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좀 이해냈구나, approach는 있구나 이럴 수가 있고 정말 하나도 못 따라하고 있네? 이런 게 바로바로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어떤 토픽은 유난히 어려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
집중을 못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체크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좀 모르거나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케미스트리가 너무 하기 싫어지고 본인이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 다이그노스틱을 이제 체크를 다이그노시스를 제가 해가면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 얼굴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제 얼굴을 지금 크게 제가 학생들이 보고 있는 모습을 띄워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저 이 큰 스크린에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IB 케미스트리 당연히 우리 이제 12학년제의 학교들 기준으로 11와 12의 그레이드의 친구들이 듣게 되겠죠. Year 1, Year 2. 그다음 다소 기초가 부족하더라도 차근차근 개념을 이해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실력을 높이고 싶은 학생들 또 전 단계 내용은 항상 핵심적인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큐뮬레이티브하게 빌드업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또 IB 케미스트리의 우리가 페이스페이퍼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어요. 여름의 시간적인 제약상 그래도 대표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봐야 학생들이 학교 가서 아, 맞아. 이런 문제 풀었었지. 아,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수업 시간에도 풀어보고 또 숙제도 내주고 또 질문도 받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별로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저랑 같이 커버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패스페이퍼 문제는 뭐 중요한 것만 푼다. 이것만 나와서 적중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A에서 에이스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많이 풉니다. 정말 패스페이퍼 문제는 문제의 종류나 문제의 어떤 그런 다양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만 풀면은 이거는 뭐 맞춘다, 맞추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리피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생들이 내는 패스페이퍼 문제의 어떤 종류와 정도라는 게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네.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나오는 문제 외에도 쌤 저는 최대한 다 풀고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스테레오타입만 풀어도 되지만 그런 것까지 다 풀면 정말 어쩌다 나온 것까지 다 풀면은 당연히 에이스 할 수밖에 없고요. 뭐 가장 중요한 티피컬한 타입만 풀어도 당연히 성적은 쭉쭉쭉 오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만 되면 그리고 문제만 충분히 제공이 되면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시험 기간에는 시험 전날, 전전날,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다 푼다. 지금 패스페이퍼를 종류별로 다 끝낸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여름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름에는 분명히 문제들이 유형별로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conceptual understanding, 아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정말 뭐가 나와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리고 텍스트북 봤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많아요. 텍스트북 봐도 우리가 보기엔 텍스트북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두껍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은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북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는다. 그거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름에도 물론 보조 자료들은 들어가겠지만 텍스트북을 읽으면서 자기 힘으로 언더스탠딩하고 사실 학원 과외 뭐 인강 하나도 안 하고 혼자 책 읽으면서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꽤 있거든요. 그 친구들 어떻게 하냐? 텍스트북을 끼고 삽니다. 네.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패스트페이퍼 문제 분류 안 해도 패스트페이퍼의 중요한 문제 텍스트북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텍스트북을 정말 잘 소화하느냐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한 매너예요. 진짜.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학교쌤도 학원쌤도 이거 너무 많으니까 다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물론 shortcut은 efficient한 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북에 있는 valuable한 자료들을 보는 게 저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여름엔 말이죠. 여름은 처음 배우는 거고 선행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요약본만 본다.
물론 그것도 공부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텍스트북을 나중에 혼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패서지만, 이 페이지만 찾아서 텍스트북에 있는 example을 내가 소화해야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도 사실 뭐 인강이니 막 그런 비디오 레슨을 다 막 1시간, 2시간 찾아보지 않아도 혼자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만 생겨버리면요. 텍스트북에는 한 페이지, 2페이지만 읽으면 게임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이들이 약간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최대한 좀 뛰어넘는 이걸 책 읽으면서 공부가 되네. 그리고 책에 있는 example 하나하나가 정말 되게 의미가 있는 걸 넣었네. 라는 거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요. 제가 항상 저는 뭐 IB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제가 보조 자료, 워크북 이런 것들은 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상당히 서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써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써도 피어슨보다 캠브리지보다 잘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저 문제집 출판사들보다 잘 쓸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출판사들은 정말 잘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다 알려고 할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more application은 물론 understanding 이거를 다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번 2022년 Summer IB Chemistry 수업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켈다박이었습니다.